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맡게 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권지성 간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 가족분들을 위한 영양과 우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목차로는 영양 관리의 필요성, 치매와 영양,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식생활인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는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어 있고 또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외식 등으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 심장병, 위암,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이에요. 신체 리듬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불규칙적인 식사는 소화기관의 손상이나 질환이 생기는 등의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영양소는 여러 종류의 식품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서 과하거나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체중과 활동량에 알맞게 드시는 게 좋아요.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만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알맞은 양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짜게 먹는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면 고혈압을 비롯한 순환기계 질환의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치매와 영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은 뇌 노화와 기억력 감퇴를 막아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생활 패턴보다는 잡곡이나 생선, 유제품, 과일 등의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패턴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패턴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방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예요.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나쁜 지방은 적게 드시고 몸에 좋은 지방은 적당량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좋은 지방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 안에 있는 동맥경화 유발 물질을 간으로 이동시켜줘서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또 혈관을 탄탄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포화 지방산은 대표적으로 버터, 치즈, 삼겹살, 햄버거 이런 기름진 음식 등을 말하고요.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뇌경색 등의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불포화 지방산인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또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푸른색 채소인데요. 채소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 이 엽산은 뇌신경세포의 퇴화학 및 뇌 노화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조리할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짙은색 과일인데요. 이 짙은색 과일에는 검붉은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뇌신경 손상과 관련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카레인데요. 인도는 치매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카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카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치매 예방 성분이고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대표적으로 5가지 알아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고기나 유제품, 과일 등 골고루 드시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란 뭘까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데 당시에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해요. 이와는 다르게 우울증은 기분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양상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로 인해서 수면이나 식사, 행동, 생각, 신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생물학적 원인인데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적 원인인데요. 우울증은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있는 부모나 형제, 가족분이 있을 경우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이별, 외로움, 실직 등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또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체적 질환이나 약물인데요. 암이나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우울증은 원인을 치료하면 우울증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울한 기분인데요. 이건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있을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흥미나 의욕의 상실입니다. 이거는 특히 노인 우울증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중이나 식욕의 감소이고 이건 젊은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불면증인데요. 잠이 들기 어렵고 잠에 들더라도 쉽게 깨는 증상이고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절부절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인데요. 평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등 각종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또 실제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만성 피로감인데요. 몸이 피곤한 것 같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또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사고 능력과 집중력의 저하인데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경우를 보이는 게 치매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무가치한 죄책감인데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 이번엔 노인 우울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인 우울증의 경우는 전형적인 우울감의 호소가 적고 수면 장애나 불안 증상, 초조감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신체 증상의 호소가 많고 또 인지기능 장애도 일반 성인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 우울증은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신체 증상의 호소가 많다 보니까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가 방치돼서 갈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울증과 치매는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우울감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요. 노년의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은 70%고 중년의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은 80%라고 해요. 또 노년기 우울증에서 동반되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할 경우에는 치매와 비슷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우울성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 가짜 치매는 사실은 우울증이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저하되어서 치매로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가짜 치매와 진짜 치매를 잘 구분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옆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짜 치매는 우울한 기분이 먼저 나타나고 또 우울증이 나오면 인지기능도 회복되지만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인지기능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자가 진단인데요. 표를 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르신의 기분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에요. 질문을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예, 그렇지 않다면 아니요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총 점수가 10점 이상일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의 치료인데요. 다행히도 우울증은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주요 치료 방법으로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있는데요. 가벼운 우울증은 상담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으로는 먼저 의사 선생님과 성장 배경이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면담과 평가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 계획을 선정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 정신치료, 비약물 치료 등의 치료 계획을 선정하고요. 세 번째로는 결과를 평가해요. 우울증의 증상은 좀 나아졌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를 하고 네 번째로는 완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시 우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일상생활로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울증을 처음에 치료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데요.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 기능, 학업 기능의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동반되는 내과 질환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뇌졸중 약을 드시는 분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안 드시거나 병원에 가지 않을 경우에 그 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의 예방 및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짧은 산책이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술과 커피, 담배를 줄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나와 있는데요. 오프라인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직접 내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